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둔화로 호조를 띈 시장이었지만 또 이런저런 우려감이 돌면서 조정받고 있는 시장 모습이네요.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게 늘 조정 이슈가 있지만 결국 점차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쏠리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테니 힘내시죠. 그러면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투표를 통해 휴메딕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이번에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한 휴메딕스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휴메딕스의 시가총액은 2,605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네요. 그러면 휴메딕스는 어떤 기업이고 왜 엔솔에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다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환가액의 조정 공시가 보이네요. 휴메딕스가 가격 조정 옵션이 있는 메자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보시면 4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내용입니다. 450억 규모로 발행했던 것인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회차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가액은 21,450원이었으므로 이 공시는 아직 최저 조정가액까지는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조정된 것도 보이듯이 결국 또 최종적으로는 최저 조정가액까지 전환되었습니다. 최저 조정가액까지 리픽싱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네요. 현재는 상향 조정 의무가 생기면서 메자닌 발행 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 조정 옵션을 포함 안 시키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있네요. 휴메딕스가 회사의 주식을 30억 규모로 매입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를 삼성증권에게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주식 매입은 장내 매수로 주가를 방어하게 되기도 하고 예금의 투자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며 부족한 최대주주의 지배력 보완으로도 쓰입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월급의 보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쓰이죠.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것보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으로 처분하면 총 주식수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좋으니까요. 이번 이엠텍의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그런 애죠.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3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한 휴메딕스는 기존에도 자기 주식을 5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꾸준히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주식을 늘려오는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괜찮네요.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언제나 확인해봐야죠. 물론 재무제표로 각각의 내용을 봐도 되지만 이렇게 감사보고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코스닥 기업인 휴메딕스도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것이 없죠. 매출도, 영업손실도, 법차손도, 자본 잠식도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임 횡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폐 위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배당 공시로 1.64%의 배당률을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높은 배당을 가진 기업은 아니지만 나쁠 이유는 없죠. 여기서 휴메딕스의 우선주는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공시가 보입니다. 휴메딕스가 총 주식 중 308만 5,119주를 가진 휴온스메디텍이라는 관계기업을 215억에 처분한다는 것인데요. 처분 목적이 특이하죠. 휴메딕스는 지주회사가 아닌데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해소라고 적혀있네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휴온스의 각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휴온스 글로벌이 그룹의 지주사죠. 휴메딕스는 휴온스 글로벌의 자회사이고요. 그리고 휴온스 글로벌의 자회사이던 휴온스 메디케어가 휴메딕스의 자회사이던 휴온스 메디컬을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사명은 휴온스 메디텍으로 변경되고요. 따라서 휴온스 메디텍은 이러한 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휴메딕스에게도 휴온스 글로벌에게도 관계기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공정거래법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강화의 이유로 지주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지주사인 휴온스 글로벌이 종속회사를 가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관계기업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휴메딕스의 휴온스 메디텍 처분 결정 공시는 그룹 지주사인 휴온스 글로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휴메딕스가 가진 휴온스 메디텍의 지분을 휴온스 글로벌에게 판 것이고 휴온스 글로벌은 휴온스 메디텍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들은 종속회사들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야 하죠. DBI텍과 BGF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억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잠깐 여기서 봐보면 30억을 균등하게 나눠서 매입하지 않고 이틀에 걸쳐 모두 매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약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이렇게 특정일에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탁계약이 만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자기 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네요. 이번에도 삼성증권에게 30억의 자사주 취득을 위탁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주주 친화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내로 대량 매수를 하니 주가에도 좋고
유통 주식 수도 줄어드니까요. 결국 회사에도 좋고 주주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30% 실적 변동 공시가 보이는데 휴메딕스의 실적이 꽤 증가했네요.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증가가 크죠. 사측은 에스테틱과 위탁 생산 매출이 증가했고 가동률이 향상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휴원스 메디텍을 처분하면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성이 좋고 시총에 비해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로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는 희귀 공시도 있네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 공정공시입니다. 공정공시는 애널리스트 등의 투자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보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공시로 알리는 것인데요. 휴메딕스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간 배당을 추가하여 연 2회 배당 정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주당 배당금 대비 상향된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시총 2천억 달러의 기업에서 이런 공시를 찾아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현금 흐름이 좋으니 자기 주식 매입도 꾸준히 볼 수 있고 실적이 증가하는 공시도 볼 수 있었는데 배당을 늘린다는 내용까지 있으니 참 착한 기업이군요.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려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휴메딕스가 어떠한 기업이길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휴메딕스는 한양마을이라는 구수한 사명으로 200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상호를 자금의 휴메딕스로 변경한 뒤 2014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것을 알 수 있네요. 본사는 판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속회사는 없어졌고요. 앞서 봤듯이 기존에는 휴원스 메디컬이라는 종속회사가 있었으나 합병하면서 관계기업이 되었고 관계기업이 된 이후에는 휴원스 글로벌에게 전량 매각하면서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로 되었죠. 따라서 단순 투자 기업들만 출자 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지분율이 20%인 우리비엔비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되겠고 한국코넥스는 지분율이 20% 미만이기에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휴메딕스가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속회사는 없고 두 곳의 관계기업은 지분법 이익으로 손익에 영향을 주고 있겠죠. 그 외에 출자법인들은 20% 미만이므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 금융자산 계정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50억을 투자하여 5%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엔솔바이오사이언스도 휴메딕스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겠군요. 총 주식을 봐보면 과거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었지만 보통주로 전환함이 없어졌기에 현재는 보통주로만 997만 1194주인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71만 5128주라고 나오지만 이는 9월에 체결한 신탁계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고 현재의 자기 주식은 85만 405주입니다. 자기 주식이 총 주식의 8.5% 수준이니 결코 적지 않죠. 기본적으로 총 주식수가 1000만 주 내외의 기업들은 유통주식이 적다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지주사인 휴원스 글로벌이 높은 단독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인을 합하면 42.22%의 높은 지분율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8.5%의 자기 주식도 있으니 최대 주주는 휴메딕스의 50.7%의 지배력을 가진 셈이고 결국 유통주식은 491만 1402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주식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전환사채가 하나 있는데 여기 전환가액이 2만 1850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3분기 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가로 조정되어 최저 조정가인 2만 1450원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픽싱 리스크는 없겠지만 전환가액이 현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주로의 전환 공시가 발생된다면 채권 투자자들의 일부 차익 실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차익 실현은 휴메딕스의 사업 전망만 좋다면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면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 융상품이 모두 증가했네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 조달, 관계기업 처분, 그리고 순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매각내정 비유동자산의 감소가 처분된 휴원스 메디텍입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증가된 실적을 감안할 때 회수 회전율이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파생상품 자산은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분류해둔 것이고 관계기업 투자는 앞서 두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을 보면 바이오 기업치고 규모가 작지 않네요. 신약 개발만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규모죠. 이렇게 기계장치 비중이 꽤 있으므로 제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 휴메딕스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투자 부동산으로 임대 수익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상당하고 시가총액만큼의 자산 총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 상태가 꽤나 좋아 보이는데요. 부채 내역도 봐보면 먼저 전환사채가 비유동부채에 있다가 전환 가능 기간이 지나자 유동부채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고 전환사채에 있는 전환권과 풋옵션은 파생상품 부채로 잡혀있죠. 전환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환불부채는 과거 휴메딕스 제품의 반품률을 기준으로 잡고 부채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휴메딕스는 차입금이 거의 없습니다. 차입금 1억 그리고 그 외 짜잘한 유동부채들 재무상태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본 쪽도 봐보면 주식수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순이익의 이유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니 재무도 좋은데
이익 흐름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비지배 지분이라는 것은 종속회사가 있을 경우 모회사가 가지지 않은 지분에 대한 것을 차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0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비지배 지분을 차감해야 하죠. 휴메딕스도 종속회사가 있었고 종속회사의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비지배 지분이 있었으나 종속회사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 소멸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휴메딕스는 상당히 넉넉하고 좋은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잉여현금으로 자기 주식 매입 및 배당 정책으로 주주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니 꽤나 좋은 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실적도 한번 봐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정도 성장했네요. 이러한 성장에는 휴메딕스가 생산하는 제품 매출의 증가도 일부 있지만 다른 곳으로 받아 판매하는 상품 매출의 성장이 더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이따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매출원가가 매출의 60%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으니 매출 총이익이 크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어 영업이익이 200억가량 나오네요. 매출은 10%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따른 마진이 되게 괜찮은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21.7%로서 14%인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대부분은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실제 자금의 유입 유출이 없는 것이고 종속회사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된 휴원스메디컬 휴원스메디텍을 처분한 처분이익이 더해졌습니다. 휴메딕스가 처분한 과거 종속회사 휴원스메디컬은 진단키트 의료기기와 피부를 좋게 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하던 곳이죠. 또 관계기업 두 곳의 지분법이익도 더해졌기 때문에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30억이 되었네요. 2천억대라는 시가총액에 비하면 유동성 자금도 많은 데다가 실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참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든든하겠군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연간 실적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종속회사를 처분한 이후로 이익은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종속회사의 사업은 큰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이익은 오히려 감소되던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따라서 종속회사를 처분하면서 이익률은 개선되었고 또 휴메딕스 자체적으로 좋은 실적 성장을 이루면서 종속회사의 빈자리를 가볍게 커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이때가 이제 종속회사가 있던 때입니다. 이익률이 떨어지죠. 종속회사의 처분 이후에는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익률은 좋아졌고 이후 휴메딕스의 매출이 성장하면서 높은 이익률은 더 큰 이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분, 재무, 손익, 자기 주식 매입 배당 확대, 낮은 시총. 참 좋은 기업이군요. 그러면 휴메딕스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휴메딕스는 이러한 사업을 하네요. 크게 제품, 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상품을 보자면 이것은 모회사인 휴원스글로벌에서 조달해와서 휴메딕스가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휴원스글로벌에서 보톨리늄 톡신인 리즈톡스를 가져오죠. 보톨리늄 톡신이라는 것은 근육이 수축되도록 하는 보톡스 같은 겁니다. 주사제를 사용하면 일정 기간 동안 미간에 주름을 펴주어 개선을 해주는 미용 목적으로 쓰이므로 국내 성형외과에 공급되고 있고 이 상품이 전보다 많이 처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휴메딕스가 직접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제약사와 제휴하여 휴메딕스가 위탁 생산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의 위탁 생산은 CMO라고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휴메딕스가 직접 개발해서 생산하는 제품을 보면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필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러는 피부에 꺼진 부분을 메우거나 도톰하게 채워주죠. 휴메딕스의 필러 제품들은 코 입술 주름을 개선시키는 제품과 입술을 도톰하게 해주는 제품들입니다. 미용 목적인 만큼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와야겠고 통증이 덜하면서 유지기간은 오래가는 것이 기술이겠죠. 다양한 나라들에 등록이 되었으므로 수출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눈여겨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골관절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휴메딕스와 신풍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한 휴미아주를 풋모커가 받고 제품화한 것인데요. 서로 다른 회사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휴메딕스와 신풍제약은 각각 다른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휴메딕스의 휴미아주는 그룹 계열사인 휴원스가 하이알원스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신풍제약은 하이알원샷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휴미아주를 기반으로 출시된 두 제품의 특징은 1회 투여로 최장 6개월간 약효가 지속된다는 것인데 기존 제품은 3에서 5회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골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아무래도 1회 투여가 인기가 있겠군요. 1회 투여하는 골관절염 치료제는 신풍제약, 휴원스 그리고 LG화학밖에 없는데 이 세 기업의 제품 중에서 신풍제약과 휴원스의 제품이 팔릴 때마다 휴미아주를 생산하는 휴메딕스가 이익을 보는 구조이므로 아주 좋은 구조인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휴메딕스의 골관절염 치료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포 재생 촉진 효과가 있는 피행관절 주사제의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 풋모커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파마리서치의 콘주란 같은 겁니다. 관절강 주사제의 급여 재평가가 되면서 휴미아주 같은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한 주사제보다 콘주란 같은 피행관절 주사제의 급여 횟수가 2회 더 많기 때문에 이 골관절염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콘주란처럼 매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휴메딕스가 골관절염의 근본적인 개선을 하려는 엔솔바이오에 투자한 것도 단순 투자로 보기는 힘들겠네요. 골관절염 주사제 제품 라인업이 있는 휴메딕스가 추후 상업화하여 제품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휴메딕스는 캐시카우도 좋고 다음 품목들도 준비를 잘하고 있군요. 그리고 휴메딕스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합니다. 휴메딕스의 필러 원료는 히알루론산이고 파마리서치의 필러 원료는 PDRN으로 재생 촉진을 하는데 휴메딕스는 이러한 히알루론산과 PDRN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꽤나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위탁 생산해주는 제품들에는 매출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용도의 제품과 내분비 장애 및 피부 질환 등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 제품이죠. 전문의약품이기에 꾸준히 병원에 공급이 되고 있겠고 점안액 제품도 있습니다. 독일 롬멜락사로부터 일회용 점안제 설비를 도입하여 국내 시장에 점안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 같네요. 휴메딕스의 매출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봤는데 현재 제품들의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휴원스 글로벌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는 상품 매출의 증가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임상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이 보이죠. 휴메딕스는 참 알차고 든든한 기업이네요. 배부르네요. 그만해야겠습니다.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휴메딕스는 넉넉한 유동자금의 부채도 없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졌습니다. 유동자금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큰 성장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익률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더욱 좋아지며 재무상태가 더욱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메딕스는 넉넉해지는 재무상태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러한 주주 친화 정책은 유통주식이 적은 휴메딕스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모습이에요. 차기 제품들의 개발으로 라인업을 계속 늘리는 준비도 참 좋죠. 그러나 PN 주사제의 출시일, 즉 차기 제품의 출시까지는 1년도 넘게 남은 것 같으니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큰 재미는 없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정 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예심 청구일에 맞춰 주가를 올리고 예심 청구 시기가 되자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일 엔솔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 흥행한다면 상장 후에도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엔솔바이오이기에 엔솔 주주분들은 엔솔의 상장 직후부터는 휴메딕스에서 골관절염 치료제의 상업화 및 안정적인 성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휴메딕스 좋은 기업의 표본입니다. 관심 기업에 두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되네요. 차기 제품들의 출시일은 남았지만 긴 기간 동안 점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